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이고요. 자, 우리 이제 위기의 지구 기후변화에서 지구온난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구온난화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구온난화를 살펴볼 때는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사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복사평인데요. 지구는 항상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보자면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복사평형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복사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지구로부터 보냈다고 합시다. 지구한테 100의 에너지를 보내요. 그럼 얘들아, 일단 100의 에너지가 입고컷이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입고컷이 당하는 애가 30만큼이에요. 얘들아, 여기서는 절대로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세요. 계산하는 과정. 30만큼의 에너지가 입고컷을 당해요. 대기와 구름이 반사를 시키는 거랑 지표면이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됐죠? 반사를 시키는 양이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70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주의 입장에서, 태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70만큼의 에너지를 뺏긴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70만큼의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25만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5는 어디로 흡수되냐면 지표면으로 흡수돼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70 뺏겼고 25 대기가 흡수하고 지표가 45 흡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면부터 볼게요. 자, 지표면이 대류와 전도의 형태로 8을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잡열의 형태로 21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104를 방출해요. 됐죠? 자, 그러면 8 방출하고 21 방출하고 104 방출했어요. 그러면 대기가 얼마만큼을 흡수하게 되는 거냐면 8이랑 21이랑 10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면 104 중에서 4는 어디로 갔어요 하면 4는 이렇게 대기를 관통해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대기의 창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4는 바로 우주로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대기가 8이랑 21이랑 10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66의 에너지는 우주로 가고요. 88의 에너지는 지표로 가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얘를 무슨 효과라 부르는 거냐면 온실 효과라 부르는 거예요. 대기가 지표로 다시 떨어뜨리는 에너지. 얘를 이제 온실 효과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8의 에너지가 있어서 얘들아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우주의 입장에선 태양 복사 에너지를 70만큼 뺏겼어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66과 4가 왔네요. 70이 됐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었네요. 아름다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대기는 25의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8이랑 21이랑 100을 흡수를 했죠. 그러면 총 129를 흡수한 거예요. 그런데 66이랑 88을 방출을 했어요. 각각 우주라 대기로. 그러면 요거 얼마만큼이 되냐면 마이너스 25예요. 에이 하지 말고 계산해 드릴게요. 63에서 88을 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5 된 거 맞죠?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25만큼을 뺏겼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네요. 아름다운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45만큼 흡수했어요. 근데 8이랑 21이랑 104를 지표, 우주랑 대기로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건 방출을 한 거지. 방출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대기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받았어요. 88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뺏겼고 133만큼의 에너지를 뺏겼고 그 다음에 88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얻었으니까 45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플러스 45 마이너스 45는 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복사 평행이란 건요. 얘가 0, 얘가 0,
얘가 0인 걸 의미해요. 됐죠? 그 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을 보더라도 얘는 0, 아 지저분하네. 얘도 0이죠. 맞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구의 복사 수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도별 에너지 수지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구가 내뿜는 에너지는 거의 모든 위도에서 일정해요. 요렇게. 근데 얘들아, 적도 근처에서는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될 수밖에 없죠. 왜?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요. 됐죠? 근데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요. 그럼 얘들아, 지구가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반 잘랐을 때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즉 고위도가 부족한 에너지만큼을 저위도가 남는 에너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 상태로 그냥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위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계속 추워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위도나 고위도나 온도가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가기 때문이요. 이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대기랑 해수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복사 평형을 이루는 위도가 북위 38도랑 그 다음에 남위 38도거든요. 요 지역에서 그래서 에너지의 수송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점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진 아이가 가시광선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가장 강하고 약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삐까치는 게 적외선. 이에요. 적외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외선이 6.7%인데 햇빛을 오래 쐬면 여러분들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알겠죠?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1m를 몇 개로 쪼갰을 때 10만 분의 1로 쪼갰을 때 공이 6개죠? 아 미안해요. 100만 분의 1로 쪼갰을 때 이게 뭐냐면 1 마이크로미터예요. 맞죠?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였어요. 근데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죠. 그럼 얘들아 1 마이크로미터가 나노미터가 되려면 10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가 400에서 700 나노미터예요. 혹시 궁금할까봐.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파장이 어디 근처에서 가장 세냐면 0.5 마이크로미터 근처에서 가장 세대요. 그래서 얘들아 500 마이크로미터 500 나노미터면 어디 정도의 파장이냐면 요 근처 때의 파장이 가장 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햇빛의 색깔이 요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은 가시광선 영역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흡수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자, 그다음 오면 오늘 배운 내용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구는 항상 복사 평형을 이루어요.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고요. 근데 지구온난화는 이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복사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우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70만큼 이루면 지구는 70만큼의 에너지를 주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25 흡수되면 25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고 지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45 흡수했으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45를 방출하고 근데 대기가 지표로 다시 이제 내뿜는 에너지가 요만큼의 에너지 88의 에너지인데 요 에너지를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일으키는 기체가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을 온실 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위도벨 에너지 수지를 봤을 때는 38도 근처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오간다.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적외선, 그 다음 자외선 순서대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누가 흡수해 가는가
그 대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제 온실효과를 일으키면 지구 복사 에너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니요.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혹시 어려우면 강의 여러 번 돌려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